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링크사업단의 한병찬 산업협력중점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것도 많고, 또 아까 우리 엑셀러레이터 분들, 또 인베스트먼트 다담,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기술 기반 소셜 벤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가 마치 무슨 학문 분야에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소셜 벤처를 하면서 접하지 못하는, 그죠? 우리 연예인들 보는 느낌. 왜냐하면 이제 100에 하나 있을까,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사례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연예인을 다 꿈꾸지만, 그죠? 저희 피러티이 그랬죠. 2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나머지 19,999명은 다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좀 학문적이다. 대학에서는 학문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기관에서 바라보는 이 소셜 벤처라는 거, 이 소셜 벤처를 어떻게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목차는 먼저 저희 충남대학교의 창업교육 및 창업 지원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이 소셜 벤처 창업 육성의 방향,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탁하셨던 대전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에 관해서 뭐 이야기가 몇 마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우리 대학이라고 하라고 우리 총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 우리 대학은 학생이 24,000명 정도가 있는 대학이고요. 교수님이 924명이 근무하는 대학입니다. 비전인 교수님이 한 1,500분 정도 더 계셔가지고 한 2,400명 정도의 스태프가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1년에 연구비가 한 2,200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가 한 2,200건 정도가 집접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런 표현은 좀 되게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무슨 거점 대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의 이제 장기 발전 계획인데요. 우리 대학 장기 발전 계획이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스타트업 서포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 서포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이 표현을 이제 집어 넣어서 이제 발전시키는 곳에 이제 여러 좀 이견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4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게 우리 대학의 가장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학에는 이제 창업을 위해서 이제 2가지 큰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창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분히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학생들한테 창업의 어떤 캐퍼시티를 늘리는 거고요. 창업 지원은 정말 어떤 학생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했을 때 그것을 이제 뭐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창업 역량 쪽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은 이제 학교 내 조직에 창업 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원단이 있고요. 지원단 안에서 이제 TPS라는 스타트업 통합 패키지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 발굴, 실행, 확산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창업 준비와 발굴 뭐 이쪽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실행과 확산은 주로 외부 기관의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2017년과 2018년도에 학교에서 있었던 창업 관련 걸 보면은
일단 학생 창업이 6명, 2018년 15개사, 그러니까 15개사가 만들어졌고, 교원 창업이 2017년 하나, 2018년에 5개. 올해도 지금 창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 이노폴리스 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창업 선도대학 사업에서 일반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자들도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창업 전 단계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진행하는 창업 동아리가 있는데요. 창업 동아리가 한 60개, 평균 한 60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내 활동들이 있고요. 뭐 1년에 한 2팀 정도는 저희가 CS 박람회도 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정말 창업 이야기고요. 스타트업 이야기고, 이제 소셜 벤처라는 것이 이제 요즘 화두가 막 되고 있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슈도 되고 막 붐업도 되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 소셜 벤처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과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대학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의 고민이 이런 거거든요. 이 소셜 벤처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이게 왜 굉장히 멋진 말이냐면, 일단 이 앞에 소셜은 이게 이코노미와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뒤에 붙어 있는 벤처는요, 이거는 그 우리 에너프라이시스라고 하는 기업하고의 그 기업의 더 윗부분이에요. 이게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굉장히 진짜 막 그 멋진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쪽 소셜을 이야기할 때는 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소셜이라는 말이 사실 수익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안에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아까 저기 애틀이 우리 말씀하셨던 뭐 마을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자활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이 들어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엑셀러레이터 오신 우리 전문가님들은 다 기술 창업인 일반 스타트업을 솔직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뭔가 이게 소셜 벤처라는 말에 이 소셜이라는 말부터 뭔가 좀 그 이런 어떤 좀 어려움, 서로가 물론 교집합이지만 이런 게 있고, 벤처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손실을 각오하고 뛰어든 일이라는 의미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그러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 벤처라는 말을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겠구나, 이거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도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는 이 두 말이 딱 겹쳐지고 나니까 이 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막 부정적인 방향으로 막 흘러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소셜 벤처라는 이 말을 딱 갖다 놓으면은 우리 대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 창업이라는 또 이 딜레마에도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여기 다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창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다 말리시거든요. 근데 왜 말리느냐? 창업은 저도 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100개 중에 1개가 성공합니다. 나머지 99개는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일에 자기 자녀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창업을 가리키는 건 좋은데 안 망하는 창업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망하는 창업이 도대체 뭘까? 정답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망하는 구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펀딩해서 같이 해보고 100개 중에 한두 개 성공시키고 나머지 98개는 창업 역량만 키워서 졸업하고 취업하든 뭐하든 가자. 이런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교육과 창업 사이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과 펀딩에 관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언뜻 그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와 대규모의 문제도 또 이런 것들이 저희 대학의 딜레마였습니다. 저희는 우리 대학에서는 이 소셜 벤처 창업 교육 방향을 사실 4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 소셜 벤처 창업에서 제가 보기에 핵심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문제의 발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벤처는 학생들이 아이템을 발굴할 때 항상 수익성 관점에서 아니면 아까 딥테크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사회적 소셜 벤처는 결국 사회적 문제를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발굴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곳에 교육을 집중한다. 이런 개념이 첫 번째 우리 대학의 소셜 벤처의 창업 교육 방향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발굴하는 것도 능력인가?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혹시 데이터베이스 있나요? 문제 어디서 저희 리스트업 돼 있는데 없나요?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는가? 문제를 발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요즘 이제 뭐 사회 운동까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리빙랩 같은 경우가 대학 내에 전체를 거대한 리빙랩 테스트베드로 만든다. 뭐 그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개념도 똑같은 개념인데 그런 개방적인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발굴하는 그래서 우리가 24,000명의 구성원, 2,000명의 교직원이 전체가 다 한번 문제 발굴과 문제 해결을 띠는 테스트베드가 돼보자 이런 것을 기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대학에 2,200개 정도의 그 특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90% 이상이 휴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보랑 같이 기술 설명회도 해보고요. 뭐 여기 그 사설 그 기술 평가 뭐 가치 분석 뭐 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기술을 막 이전하는 그런 것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사회 문제로 끌고 갈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지속 가능성 유엔에 나온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어떤 소셜 벤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특허를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허를 무료로 이렇게 막 우리 그 상용 실시권이라고 하나요?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했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경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업 이런 거와 좀 틀리게 좀 작고 그다음에 어떤 뭐 공정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뭐 마을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자급자족하던 시대에 그런 어떤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개념, 사회적 경제에 관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데 이게 사실 사회적 경제 교육이 사실은 이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영학과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비교과 과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 소셜 벤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그런 것들에 좀 대학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 경제 뭐 일령서 종합계획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좀 프로포즈를 슈팅해서 받아서 학생들한테 참여시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안 써놨는데 이 중에서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소액을 출자해서 만든 기업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창업하는 친구들의 어떤 그 막무가내식 실패의 어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하나 구성해서 전체 학생들을 창업시키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한번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 소셜 특화거리 조성 지원관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스타트업 타운을 가다가 저희가 이번엔 잠깐 중지했는데 과장님 저희 내년 되는 거죠? 그죠? 올해 충용되죠? 예, 그래서 저도 믿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궁동에서부터 어원동까지 충남대부터 카이스트 사이의 거리를 스타트업 타운을 만들어 보자고 정말 저희 대학도 정말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인천한테 저희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과장님 믿고 저도 가서 막 자랑을 할 건데 저희가 결국은 이제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다양한 혁신 뭐 시스템 전략 소셜 벤처 확대를 하고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다 이제 저기 하고 차지하고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소셜 벤처를 끌고 갈 수 있는 창조교육 혁신센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뭐든지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업 혁신교육센터 정말 잘해야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힘을 북돋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창조혁신센터에 정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은 인력이잖아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냐? 대학이 제일 많거든요. 대전에 대학이 몇 개 있냐면 대전에 조금 지역 조금 넓혀서 세종까지 16개 있습니다. 우리 대학만 24,000명 있거든요. 2만 명만 있다고 그래도 16개면 얼마입니까? 몇십만 명이거든요. 몇십만 명. 대학교 학생들은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인력도 동원할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무슨 사업에 테스트베드에 피시험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나름대로 힘도 좋아요. 젊어서.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인력인데 그리고 또 대학의 좋은 점이요. 대학에는요 모든 분야가 있어요. 진짜 대학에 우리 대학에만 교원이 정규 비정규 합쳐서 2,500명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별의별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소셜 벤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알리고 모으고 묶는데 대학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물론 여기 애트리나 이런 연구도 많죠.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엄청 애쓰시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아베 수상님께서 그죠 큰일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2,600억 예타 통과돼가지고 지금 애트리도 지금 정신 없으시죠? 거의 뭐 매일같이 과제 막 지금 뭐 하고 있고 우리도 막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 아베 수상님의 그 업적을 칭송하면서 왜냐하면 뭐 일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사실 대학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운데 핵심인 우리 창조센터와 그 다음에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셜 벤처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그 엑셀러레이터 오신 우리 그 전문가님들께서 지금 계속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창업 위주로 설명해 달라고 해서 그런 이그젬플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소셜 벤처라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책무입니다. 맞죠? 거기 안 해주고 맨날 이런 것만 찾아다니시면 왜 앞에다 소셜이라는 말을 떡 붙이셔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이그젬플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이런 몇천 명이 있는 이런 조합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 지금은 수익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언젠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어설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